전국 각 지역의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횃불회 강좌가 10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횃불회 이형자 이사장은 모든 강좌가 예수님의 교육과 전도, 치유 사역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며 횃불회를 통해 모든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교회 연합으로 거리 전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영어와 아랍어로 된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을 전한 이번 캠페인은 독일 교회와 독일 내 한인 교회들이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연합 집회로 마련됐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2단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2단의 전략이 더욱 치밀해졌다며 문화활동으로 위장한 2단 세력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개헌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막상 국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속 시원한 풀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22일까지 변경되는 헌법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바뀌는 것인지 국민들은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치열해지는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자와 사모들이 늘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행전 속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교회를 섬겨온 횃불회의 사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전날 치열한 사역의 피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월요일 오전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 중 하나지만 횃불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목회자들로 예배당은 활기가 넘칩니다. 교단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곳에 모여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월요일이면 사실 목회자들이 쉼을 얻고 싶은데 이런 횃불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참된 쉼을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 이 서울 횃불에는 제게 제2의 길과 진리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모들의 영적 충전을 위한 사모 횃불회 역시 40년 가까이 지속된 장수 모임입니다. 목회 현장과 가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시간을 통해 사모들은 큰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아들이 한 명 저도 있는데 목사예요. 근데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어요. 횃불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거듭나게 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0여 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운영돼 왔습니다. 이형자 이사장 가족과 친지 등이 모여 거실에서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은 이제 전국 지역 횃불 모임으로 확대돼 15개 지역에서 강좌가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매주 1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조그만 책상을 놓고 아침에 새벽 5시에 기도를 하는데 베란간에 제 입에서 이게 물결같이 산 봉우리마다 마른 가지가지마다 성령의 횃불을 붙이라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건 주님이 기름이 되셔가지고 말씀의 불을 붙이면 이렇게 화가 타오르는 그런 거가 아닌가. 횃불회는 이번 학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통해 목회자와 사모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수강을 원하는 이들은 가까운 지역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거제 갈릴리교회가 목회 3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8일 김장수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 예배에서는 서울 갈릴리교회 임명진 원로 목사가 걸어다니는 에베네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C채널 방송 천영호 사장, 거제시 국회의원 김한표 장로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행복한 교회를 표어로 지난 30년간 사회복지법인 갈릴리 사랑의 집과 의료법인 동과의료재단, 성렴의료재단 등을 운영하며 생명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성제일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 방송이 지난 15일 C채널 스튜디오에서 희망터치 협약식을 갖고 우간다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제일교회 양신 목사, 월드비전 박인수 본부장, C채널 방송 황희만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다음 달 우간다를 방문해 지역 아동들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백악관에 기도문을 담은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살 어린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원근 각처에서 모인 기도문은 한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Congressman Mike Boss didn't like what he was seeing in our country in the beginning of 2017. Protests were happening more often, and many well-known people made it clear they did not support the new administration. So his wife had an idea. They should collect thoughts and prayers to send to the new president. People from age 5 to almost 100 wrote the president. The boss read through all of them to make sure only uplifting messages made it through. Then, a few months later, he found himself in the Oval Office with the president. He all of a sudden turned at me and he goes, boss, prayer cards. And I went, wow. I said, yeah, we sent you some prayer cards over. Almost a year after that meeting, Boss received a picture of him with the president holding the prayer cards. His office decided to post the photo on social media. It went up 3 days after the Florida school shooting that killed 17 children, and the timing caused a great deal of internet backlash. There was an atheist group that got on social media that said, here we have this shooting at this school and all you're going to do is thoughts and prayers. It's upsetting that in today's media they would give a false impression of what it was and then badmouth what we did. Is there other action you can take besides prayer? You bet. But you can't not pray if you're a person of faith. You have to. Boss tells CBN News he knows firsthand the impact thoughts and prayers can have on lawmakers. Scripture is pretty clear that we need to pray for our leaders.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리는 복음잔치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300여 명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거리 전도 캠페인이 실시된 것인데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박동은 목사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3일 진행된 거리전도 캠페인 아주 대단했다면서요? 네, 처음으로 우리 프랑크푸르트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리전도를 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앞에 함께 모여서 각 교회마다 준비한 찬양과 또 그리고 워십을 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다른 교인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누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좀 어떻게 느껴졌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반응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이 하는 찬양과 워십을 보기 위해서 또 멈춰 섰고요. 또 전도지를 받고 또 읽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단체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지를 받지 않고 바쁘게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앙역 앞이라 여행객들도 많아서 영어와 아랍어로 된 전도지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똑같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프랑크푸르트 교인들이 연합해서 사실 거리 전도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더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요. 특별히 이제 히잡을 쓴 무슬림에게도 담대하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청소년들, 또 1.5세들도 있었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온 그런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와 연합해서 매 주일 전도하는 팀도 또 함께 참여해서 또 언어와 인종을 초월한 연합 전도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독일 교회를 깨우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거리전도 캠페인은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연합 그리고 독일 현지 교회가 함께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였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전도운동이 독일 교회를 깨우는 중요한 힘이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균형 잡힌 지혜자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캠퍼스가 선교 현장이 되고 있는 학원복음화 협의회 차병호 간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는 1980년대 이 사회의 격변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학복협의 태도의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좀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 예, 1980년대 당시에 방황하던 대학가에 방황하던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을 보면서 복음으로 이 민족과 역사를 좀 고민하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시던 그 당시에 영락교회 이제 심무하시던 이명수 목사님 그리고 또 김동호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홍정길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 등등의 목사님들께서 논의하시다가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학원복음화 협의회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는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연합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그 기반으로 캠퍼스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수회나 그다음에 기연 학생들, 기독교 연합 학생들 또 이제 그 캠퍼스 선교를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단체들, 교회들과 함께 성서왕국, 통일왕국, 또 선교왕국을 주제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소개돼 주셨는데 현재 학원복음화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한국의 캠퍼스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학복협회 회원으로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학복협이라는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는 지역이 9개 지역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과 포함해서 전국 400여 개 정도가 교회가 회원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이제 선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교 단체들이 학생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작업들을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학원복음화 협의회라는 이름 그대로 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캠퍼스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연합이라는 방법과 또 이제 주제로 계속 사역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실례로 저희가 캠퍼스 선교 4.0이라는 이제 그 일환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기독 선교 주체들, 기독 교수님들, 선교단체, 학생들, 또 지역 교회들, 또 이런 이제 기독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그 한 캠퍼스의 선교를 위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 80년대인데요. 그때는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 교회와 함께 캠퍼스 선교도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5년, 6년, 7년을 기점으로 이제 한국 교회도 점점 줄고 그리고 여파로 선교단체 역시 또 캠퍼스 사역 역시 선교 역시 지금 힘든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선교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나 단체들도 좀 이제 정서적인 위축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축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계속 그래도 열심히 또 계속 전략과 또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캠퍼스 선교가 특별히 어려워진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보시는지. 저희 대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학복협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요. 네. 교회를 떠난 이유가 가장 높은 게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이고 그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비도덕성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배타성. 근데 이 교회의 배타성과 비윤리성이 합치면 제일 1위로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좀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잡고 있는 이제 현 상황의 어려움은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 변화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이 20년간 이 20세부터 39세 청년층의 인구가 이 근 20년간에 500만 명이 줍니다. 청년 인구만 그렇게 줍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도를 해야 되고 회원으로 모집해야 될 비그리스도인들, 청년들 또 포함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인 전도 대상자들 또 회원 모집 대상자들이 준 것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유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최근 한국 교회가 이단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예. 있는데요. 캠퍼스 상황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캠퍼스에 침투한 이단들 상황 어떻습니까? 캠퍼스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5개 정도가 좀 꼽히는데요. 이제 신천지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또 IYF 그리고 JMS 예, 그리고 통일교 정도 요 정도가 지금 가장 왕성하게 저희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포교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이단이 이제 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기가 기존에 맺고 있었던 기독 그룹,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관계라든가 자기 친구들 또 가족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공동체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가출까지 네. 종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가는 지금 3월이면 새내기들을 위한 많은 이제 동아리들이 홍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선교단체 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단 세미나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있고 이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꼭 아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접근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단들의 같은 경우는 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성경 공부나 그룹 모임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나 확인되지 않은 그룹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캠퍼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캠퍼스 안에 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독 주체들, 기독 교수님들, 또 선교단체, 또 학생들, 또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이제 이단들을 대처해 가려고 하는 마음과 실제적인 행동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에 열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런 시대에 복음 사역, 특별히 청년들 사역을 위해서 복음 운동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와 단체가 시대를 잘 좀 읽어야 됩니다. 이유는 대학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제일 빨리 변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시대를 잘 읽고 그 청년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대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의 이제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합해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대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변증 토크 콘서트 형태 같은 것들이 요즘 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저희의 복음을 제시하고 메시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대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서 함께 대화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막힌 그룹이 아니고 기독교 이미지를 계속 잘 만들어가고 소통하는 그룹이구나.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함으로 네. 복음을 전하는 요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 선교를 더 활발히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 연합과 협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각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들이 대학생이나 또 기신자들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제 네. 전도하거나 데리고 가는 수준을 좀 넘어서서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하시지만 넘어서서 그 대학 자체를 품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화라는 거, 캠퍼스 선교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그 정도만이 아니라 캠퍼스 전체의 문화 변혁,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캠퍼스에 통치하는 그 영역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뭐 학문이나 행정이나 캠퍼스 문화 전반에 걸쳐서 교회가 좀 관심을 갖고 캠퍼스 선교지로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좀 생태계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학복협이나 교회와 선교단체를 함께 연합해서 현재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 선교를 어떻게 하고 이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연구 파트와 연구소 사역에도 좀 한국 교회와 함께 좀 연합해서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미 형성된 캠퍼스 생태계 선교를 교회가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이제 전도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독 주체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선교를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땅에 새벽에 사든 주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바라고요. 그 주체가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돼서 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러시아는 푸틴이 각각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두 나라 모두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적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모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